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세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무조사 A부터 Z까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 본게임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몸을 풀고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혈액순환을 원활하기 위해서 약간 텐션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텐션을 올릴 수 있는 그 팁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팁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여러분이 이제 세금 부과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그 제도 중 하나, 고충민원 처리 제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세무조사 A부터 Z까지 오늘 그 4번째 시간입니다. D, 고충민원 제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충민원 제도. 억울한 세금 부과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권익보호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권리가 많이 침해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제가 이제 오래됐네요.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고충민원 위원으로 활동을 이제 임기가 보통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충민원 제도입니다. 일단은 개념은요,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여러분,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서 고충민원을요,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직접 또는 담당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를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를 우리가 고충민원 제도라고 합니다. 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처리 대상은요, 우리와 세금과 관련된, 즉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다 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 절차가 완료된 사항이라든가 세금과 관련돼서 고소, 고발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항도 제외가 됩니다.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 규정에서 훈령이죠. 이게 국세청 훈령에서 지금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함께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서 이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전 적부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역시 결정이 완료된 사항도 제외가 되고요. 세 번째, 감사원장이라든가 국세청장이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제외가 되고요. 네 번째는 탈세 제보, 그리고 외화도피 신고, 세금 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돼서 고소나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이라든가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이라든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이때는 그 불복이라든가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고충민원은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7번째는요, 우리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이러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럴 때도 역시 고충민원이 불가하고요. 마지막 8번째는 중소기업이 속하지 않는 법인, 그렇죠. 중소기업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고충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고충민원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청기간은요,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무관서의 그 처분이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이 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입니다. 세무관서장은요, 이러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요, 기간이 짧습니다. 10일 이내에 처리하셔야 되고요. 사실 확인이라든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세무관서 간의 의견 조회, 기간이 좀 많이 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딱. 법령 자문, 또 실질 조사 등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의 처리 기간이, 우리가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럼 세무서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에서는 어쨌든 고충민원인에게는 처리 결과, 즉 회신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요, 주무국장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직권시정, 시정 요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충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요, 이 고충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관이죠. 이제 주무국장이 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의견을 조회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의견을 조회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주무국장은 이 해당 고충 내용이 만약에 우리 세무서에서 처분한 그 내용이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이거나, 또한 우리가 납세자들이 정당한 그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거를 제시했다 등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세무서 측에서입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요, 이런 직권 시정이 세무서 쪽에서가 가능함에도 이 세무서 쪽에서가 직권 시정을 하지 않았다, 권유를 했는데 직권 시정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요, 주무국장에게 시정을 직접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요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시정이 요구되고 그렇게 해서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납세자 보호, 이제 납세자 분들께서가 이제 권익 보호가 됐다, 어떻게든 이제 이러한 만족할 만한 뭐 답을 얻었거나 어떠한 뭐 불가하면 불가하다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럴 때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이제 위원회로 활동을 제가 한 5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한 3번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활동했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요, 이러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고충민원인의 고충민원은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한 분이 계셨고, 저희 때는 그때 오래됐죠. 근데 과장님들이 각 부서의 과장님들 3분인가? 3분, 법인세 과장님, 부가세 과장님, 그 다음에 저쪽 재산세 과장님들이 계셨고, 3분, 그 다음에 그 간사분이 계셨고, 그 외부 인원이, 그죠, 세무사님들이 1분, 2분, 3분, 이렇게 해서 7분이셨습니다. 7분이 좀 오래된 얘기죠.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 의결을 했던 사항이 지금 느낌이 나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은요, 시정되지 아니한 고충 민원은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고충 내용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다수결을 하거든요. 7분 중에 이제 4분이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게 초과하게 되면 이제 인용이 되는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인용 의결을 해야 되고요. 내용에 대해서 일부가 인용이 있는데 이제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일부 인용 의결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고충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인용 불가 의결을 합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그 인용 의결이라든가 일부 인용 의결로 통보받으면은요, 그 지방국세청장이라든가 세무서장은 이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을 해서 그 의결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고충과 관련돼 가지고 이 고충 민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특이한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특징을 2가지를 한번 이렇게 꾸려봤는데,
첫 번째는요, 불이익 변경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내가 이 고충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나한테 이렇게 부과된 이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더 불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모든 법에 우리가 불이익 변경을 이제 금지를 시켜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충민원 제도와 또 관련해서 세무관서장은요, 이렇게 고충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당해 민원인에게 그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불복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충민원에 대한 그 처리 결과는요,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대상에 대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제기하는 고충민원 제도는 불이익 변경 금지 그리고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이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본게임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금 부과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경험을 하고 계실 때 그 경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미리 알려드리는 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더 정보를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고충민원 제도를 한번 제가 이렇게 좀 꾸려봤어요. 좀 정리도 했고, 뭐 이렇게 훌륭이죠. 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도 제가 지금 좀 보고 있고,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여기 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 내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약간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와닿기 쉬운 그 내용, 뭐 별 내용이 솔직히 이제 뭐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추려 보았습니다. 이 고충민원 제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제가 권익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제가 납세자 보호위원이죠. 납세자 보호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어려운 건도 많았고, 보면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도 많았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남았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민원인들 중에요, 굉장히 이제 좀 제가 많이 남았던 명의대였습니다. 할머니셨는데, 좀 형편이 안 좋은 할머니셨는데 이제 명의를 빌려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의견 진술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더 넣진 않았지만 의견 진술을 하겠다라는 그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고충 민원 제도를 신청을 할 때 그러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 이제 납세자 보호 위원회가 열리는 그 날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권익이 많이 침해되셨다. 그런 이제 민원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의견을 가서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증거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은데 증명이 불가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납세자 그 보호위원들도 사람인지라 이제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인용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때 인용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은 그 명의대여 때문에 세금이 많이 이제 부담을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구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좀 편안해질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도와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많이 소리를 지르고 많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만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질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충민원 제도, 특히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세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우리 그 사회 시스템적인 그런 제도가 지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무와 관련돼서 세금 부과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됐거나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권익이 많이 침해됐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억울하다라고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충 민원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신청할 수 있는 그 기간,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안 된다. 제척기간 경과하기 30일 이전까지 여러분 하셔야 되니까 그 기간도 그 반드시 짚고 여러분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는 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 채널 항상 구독해 주시고 반드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